얼마 전 불광동 쪽에서 친구들을 만나 한잔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일산 행신동이요. 예, 행신동이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매우 젠틀해 보이셨습니다. 혹시 평소 즐겨 가시는 길이 있을까요? 이게 뭐 수색 쪽으로 가면 신호가 많으니까 그 서릉 쪽으로 돌아서 갈까요? 오히려 빠르던데. 예, 서울흥이요. 예. 그럼 그쪽 길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그쪽이 막히지도 않고 아주 빨리 가더라고요. 아이고, 이리로 오길 참 잘했네요. 이 근처 길을 잘 아시나 봅니다. 예, 제가 여기 수색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아이고, 저도 수색국민학교 출신인데 실례지만 몇 회십니까? 그러세요? 저 48회요. 아이고, 제가 선배네요.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초등학교 동문회를 택시 안에서 갖게 되었고, 기사님은 살짝 옛 추억에 젖어 드시는 듯 했습니다. 우리 땐 그 학교 운동장에요, 그 향나무가 있었는데 그 향나무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옛날엔 그 일대가 다 돈밭이었지 아마. 인왕산 넘고 넘어 드넓은 곳에. 아유, 안타깝게도 우리 그 수색국민학교 출신들 중에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저 유명한 사람 나온 걸로 못 봤어 내가. 왜요? 저기 그래도 배우 김명민인가? 그 사람도 수색초 출신이고요. 에? 가수 중에도 있는 것 같던데. 아이고, 그래요? 네. 그 이순신 했던 김명민 씨? 네. 아이고, 예. 우리 때까지는 없었는데 연예인들. 나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쌍둥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쌍둥이, 싸움 잘하는 쌍둥이, 이렇게 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말이에요, 그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 싸움 잘하는 쌍둥이를 이겼어요. 갑자기 기사님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지는데. 예?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를 아니, 뭘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예. 싸움 잘하는 쌍둥이를 이겼다니까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와 싸워서 이긴 건지,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와 공부로 이긴 건지. 이때부터 기사님과의 그 마치 메비우스의 띠와도 같은 끝도 없는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를 싸움으로 이겼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도 잘하는 쌍둥이네요. 아니죠. 예, 공부 잘하는 쌍둥이는 그 공부 잘하는 쌍둥이고, 싸움 잘하는 쌍둥이는 싸움 잘하는 쌍둥이고. 그런데 왜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공부 잘하는 쌍둥이한테 싸움으로 져요? 그거야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을 잘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 맞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선생님, 그 후배님 참. 공부 잘하는 쌍둥이는 공부 잘하는 쌍둥이고, 싸움 잘하는 쌍둥이는 싸움 잘하는 쌍둥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저만 이해 못하는 겁니까? 어렵다. 예? 어떻게든 이 얘기가요, 지금 왠지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 챕터로 넘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예. 싸움에서 지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 예? 갑자기요? 싸움에서 졌는데 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가 싸움에서 졌으니까 공부에서라도 이겨보고 싶었겠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나중에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공부 잘하는 쌍둥이를 이겼지요. 와, 대박! 공부를요? 아니지, 싸움 잘하는 쌍둥이는 싸움만 잘하지 공부는 못해. 저기 방금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에 진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셨잖아요. 글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지 잘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방금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공부 잘하는 쌍둥이를 또 이겼다면서요. 이겼지. 그러니까 공부로 이겼냐고요. 아니라니까, 싸움으로 이겼다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싸움으로 이겼다고 말을 해주셨어야죠. 말해줬잖아요. 언제요?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공부 잘하는 쌍둥이를 이겼다고 했잖아요. 아니죠. 싸움이라고는 말 안 해주셨잖아요. 꼭 그걸 말로 해야 되나?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공부를 해봤자 어떻게 공부 잘하는 쌍둥이를 이기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근데 아까는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를 싸움으로 이겼다면서요. 그거야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가 돼야죠, 공식이. 아니지,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싸움 잘하는 쌍둥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니까 공부 잘하는 쌍둥이가 맞지.
하는 사연이야. 뭐야 이거? 전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이성의 끈을 부여잡고 정리를 하고 싶었죠. 아, 그럼 결국 공부 잘하는 쌍둥이는 공부 잘하는 쌍둥이로 남았고, 싸움 잘하는 쌍둥이는 다시 공부 잘하는 쌍둥이를 싸움으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싸움 잘하는 쌍둥이로 남았다. 그렇지. 이제야 저 이해를 좀 하시는구만. 그 후배님, 젊은 사람이 이해력이 그렇게 딸려서야 아이고 참. 그 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다 했는데 그죠? 여러분, 쉬워요? 진짜 제가 문제인 건가요? 여러분은 한 번에 다 이해하셨어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공부 잘하는 쌍둥이 분과 싸움 잘하는 쌍둥이 분 모두 저희 초등학교 선배님들이실 텐데,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해 그 자세한 속사정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저와 정반대 성격을 가진 친구 선이랑 항상 붙어 다녔는데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저와 달리 선이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아이였죠. 그런 그녀와 추억을 쌓으며 학창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얘들아, 너네 그 소식 들었어? 내일 문화대학교 축제에 가수들 엄청 많이 온대. 이승환도 온다나 봐.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 단짝 선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했어 너 지금? 야 누가 온다고? 전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우리 그 작은 거에 승환 오빠가 온다는 거야 지금? 그렇다니까. 대박. 야 근데 너 꿈깨.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그 학교 강당이 너무 좁아서 고등학생은 출입 금지래. 이런. 문 앞에서 감시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시간에 우린 여기서 야자나 하고 있겠지 뭐. 아 뭐야, 옛날도 아니고 무슨 서커스 공연 아니야?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야? 뭐야? 아 싫어. 난 기필코 가고 말겠어. 승환 오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만나러 갈게요. 선이가 가요. 야 안은정, 너도 같이 갈 거지? 같이 안 가면 절교하겠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요. 결국 저도 배 아프단 거짓말로 야자를 빠지고 같이 가게 됐죠. 야 늦었다. 빨리 얼른 옷 갈아입고 가자. 빨리. 우리는 학교 옆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서 교복을 벗고 집에서 언니 몰래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엄마 몰래 갖고 온 그 화장품을 얼굴에 막 이렇게 떡칠떡칠 하고는요, 갈매기 눈썹까지 그려졌죠. 20년 전에는 마른 장밋빛 루즈가 또 유행이었으니까 입술에 포인트도 줬고요. 어때? 나 대학생 같아? 오 완벽해. 와. 야 근데 너 얼굴 좀 펴. 응? 너 그런 얼굴 하면 완전 의심받아. 당당하게. 당당하게. 떨리는 마음을 안고 친구를 따라 대학교 강당으로 갔는데요. 소문대로 문 앞에 아저씨 2명이서 감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저씨들. 그때였어요. 오빠들! 고등학생 잡느라 수고가 많으시다. 어린애들이 왜 여기로 오겠다고 난린 건지 모르겠어. 그쵸? 잘 좀 봐주세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우와, 어디서 저런 배짱이 나오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구는 친구 덕분에 우린 아저씨들의 눈을 피해서 거리낌 없이 강당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와, 대학교는 이런 곳이구나. 야야, 조용히 해. 왜? 뭐 처음 온 거 광고 아니 여기저기? 아. 그만 좀 두리번거려 좀. 여기 우리 저 앞으로 가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승환 오빠 얼굴 잘 못 봐.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에헤이, 걱정을 하덜덜덜 말어. 그럴 거면 아예 오지도 않았지. 드디어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나와서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대학교 아니에요? 약간 야간 없어. 여러분, 목소리가 작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초대 가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돌아온 음악 요정과 만나다. 향기로운 무대, 핑클! 핑클! TV에서 보던 가수들 노래를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의 작은 거인 이승환 오빠가 등장했을 때는요, 너무 좋아서 제 친구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죠. 외워보자. 야발라발라이야. 야발라발이야. 오빠 사랑해요 이승환. 야, 좀 어머 얘 좀 작게 따라 불러. 야발라발라. 야 어떻게 그래, 우리 승환 오빠가
눈앞에 있는데. 오빠 나 선이에요. 어머, 얘 왜 이래? 어머, 야! 그런데 너무 열심히 따라 부른 게 화근이었을까요? 노래 한 곡을 끝낸 이승환 씨가 갑자기 제 친구 선희를 지목하더니 말을 거는 거 있죠? 거기 여학생? 잠깐만. 저요? 네, 단발머리 여학생? 제 팬인가 봐요. 이렇게 열정적인 팬 흔치 않은데? 맞아요. 저 오빠 팬이에요. 이승환 짱. 이승환. 예, 실례지만 무슨 과? 그러자 제 친구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문과요. 문과. 이승환 짱. 문과래. 인문학부인가 보구나. 네, 수학 싫어해서 문과 선택했어요. 이승환. 아, 그래요. 동아리도 들었어? 이번엔 동아리를 묻는 이승환 오빠. 제 친구는 역시나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RCY. 저 RCY 들어갔어요. 이승환. RCY?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봤는데. 대학교에도 RCY 있나 보네요. 오빠. 승환 오빠 사랑해요. 이승환. 길이 오래. 미치겠다 진짜. 눈치 없이 대답한 제 친구 때문에 하마터면 고등학생인 거 들통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가슴 졸이는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럼 학번이? 네, 학번이요? 몇 학년? 이 제 친구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학년 5반 38반입니다. 이승환. 뭐야? 야, 진짜 고등학생 아니야 그래? 뭐야? 어쩐지 내가 문과 RCY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래, 5반이 어디 있어? 아저씨, 여기 고등학생 들어왔어요. 예? 아저씨. 된장. 아까 강당 앞에서 검문하시던 아저씨들 두 분이 막 오셔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수상했다고 하면서 저희 둘을 끌어내셨어요. 근데요, 제 친구 선이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당당하더라고요. 오빠 대학생 돼가지고 당당하게 오빠 앞에 나타날게요. 전일 동안 힘들었었나요? 야발라발라발 오빠.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야자 빠진 것까지 걸려가지고 저희 엄청 혼났죠 뭐. 그래도 친구 덕분에 나름 재밌는 추억 하나 만들고 온 것 같아 좋았네요. 훗날 그녀와 저는 다음에 당당하게 대학교에 들어갔고요. 정말로 학번이란 것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선이는 승원 오빠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잭스키스로 노선을 갈아탔거든요. 그래도 신청곡은요, 이승환 씨 노래로 할게요. 이승환의 덩크슛.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히야 와와와와와. 올해로 7순이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젊은이들 못지않게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분이십니다. 전 뭐 다른 효도는 못해드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만큼은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아따 여보쇼. 아버님, 원서방입니다. 응. 아이고 장마라던데 걱정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아이고 저 걱정 마라 부러. 여거는 상관없은 게 우리 고장은 여지까지 단 한 번도 이 홍수 피해 같은 것을 당해본 역사가 없이야. 여거는 말이요, 배수가 무작스럽게 잘 돼갖고 댐이 터져버려도 끄떡이 없단게로. 큰 소리를 치시던 장인어른. 그런데 그 다음날 장모님과 통화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큰일이네. 지금 시골집에 홍수가 나서 돼지랑 염소랑 다 떠내려갔대. 아버지가 그 동네 정냄이 다 떨어졌다고 막 이사 가고 싶으시대. 결국 아버님은 수십 년을 살아오신 마을을 떠나 삶의 터전을 옮기셨고 그곳에서 새롭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아따 여보쇼, 원서방이가. 예 아버님. 추위에 괜찮으세요? 이번에 눈이 많이 온다던데 별일은 없으시고요? 아따 걱정 말어 부러. 여기가 어디냐?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닌가? 눈이 와버려도 말이야 금방 녹아본단 게. 그러고 우리 동네는 말이야 무작스럽게 제설 작업을 잘해갖고 어딜 나가도 걱정이 없이야. 와, 역시 우리 아버님. 그런데요, 다음날 아내가 장모님과 또 통화를 하더니만
여보 난리 났어. 지금 폭설에 시골 그 비닐하우스 폭삭 다 주저앉았대. 눈이 30cm나 쌓여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대. 어떡해. 그래서요? 결국 아버님은 네. 더 이상 시골 마을에 살기 싫다 선언을 하셨고 그 길로 비닐하우스도 접으시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네. 가까운 시내 후미진 곳에 소규모 전자오락실을 여셨습니다. 한 1, 2년간은 뭐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보시오. 예 아버님 저 원서방입니다. 이 원서방 이. 아유 손님이 많은가 보네요. 아이고 말도 못해. 겁나게 많어. 이 들리지? 뿅뿅뿅뿅. 이 소리가 예. 난리도 아니여. 근데 아버님 요즘 PC방이 뜬다고 해가지고 막 동네 오락실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뭐시여? 아따 뭐 피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 걱정을 말아보러. 여기는 그딴 것 일절 없은 게. 또 큰 소리. 이쯤 되면 저도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정말 걱정이네. 왜? 또 뭐가? 아니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오락실 접으시겠대. 그렇지? 나 진짜 불안하더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오락실 위험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잘 됐어. 더 손에 익기 전에 이참에 정리하시고 이제 그만 쉬시라 그래. 그러진 않으실 모양이야. 탁구장 하신대. 지칠 줄 모르는 아버님의 열정. 이번엔 학창시절 선수생활까지 하셨다는 탁구에 삘이 꽂히셨는지 동네 상가 지하를 임대해서 꽤 많은 비용을 들어 탁구 연습장을 개업하신다는 겁니다. 전 또 전화를 드렸죠. 또 원서방이가? 예 아버님. 저기 애들 엄마한테 들었는데요. 탁구장을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게 될까요? 그 동네에 그 어르신들만 거의 사시는데 탁구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잘 통할 것 같지 않... 좀 쓰잘데기 없는 걱정 좀 하지 마. 예. 나가 시방 다 생각이 있은 게. 우선은 말이여, 자네가 잘 모르는디 이 동네에 당구장은 많아도 탁구장이 없이야. 그러고 말이야, 여기 아파트 주민들 말이여 대부분이 70 노인네들인데 그 노인들한테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게. 그러고 탁구가 딱이여. 나 시설비만 쪼까 들여불면 그 자석들 걱정 안 하게 노후 대비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의 어떤 그 사업 계획서에 정확한 그 데이터로다가 나타나고 있어. 불안해. 여기 불안하면 와서 여기 내가 써놓은 컴퓨터를 좀 보면 나와. 컴퓨터에다 써놨은 게. 나가 머리를 써가지고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노려본 거니까 자네는 걱정 하덜덜덜 말어. 역시나 아버님은 여전히 자신감에 넘치셨습니다. 이쯤이면 눈치채셨죠? 며칠 지나 또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왜 안 하시죠? 네. 없어요. 정말 걱정이네. 여기가 버퍼링이 생겼군요. 제가 잘못 읽었군요. 아버님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3년이나. 네, 3년이 흘렀어요. 예. 이번 추석 때 제가 아버님께 편지 한 통을 써서 드리고 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아버님, 어느덧 아버님께서 탁구장을 운영하신 지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덕에 이번 명절에도 우리 식구 모두 아버님의 탁구장에 모두 모여 탁구도 실컷 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도 부르고 탁구대 위에 음식 펼쳐놓고 먹기도 하고 탁구채를 부채 삼아 시원한 바람을 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참 많이 뿌듯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었던 연휴 내내 딱히 가게 문을 닫지도 않았는데 왜 손님이 단 한 분도 안 오셨을까요? 갑자기 그날 우리 가족 모두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 홀로 창밖 먼 산을 묵묵히 내다보시며 한숨을 짓던 어머님, 즉 장모님의 말씀이 뇌리에 스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탁구장에 오던 마지막 회원이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면서 요양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암만 해도
이제부터 여기는 탁구장이 아니라 너 그 장인인지 뭔지 친구들 불러다가 술판이나 벌리는 그런 주점으로 써야겠어. 휴. 아버님, 상황이 일이 되더라도 월세 걱정은 마십시오. 저희가 매달 드리는 아버님 용돈을 조금 더 증액시키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곳에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색소폰도 실컷 부시고 가끔 친구분들 초대해 약주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하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님. 제가 취직도 못하고 3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백수 주제에 여자친구까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요, 그 2개월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셨는데요. 엄마는 그 아빠를 배웅한다고 서울까지 따라가셨고요. 기회는 찬스다! 집이 빈틈을 타가지고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를 불렀습니다. 여기가 오빠 방이구나. 좋다. 근데 이거 뭐야? 어머, 오빠. 웬일이 알고 있었구나. 우리 100일인 거. 그래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선물 준비한 거야? 어라? 무슨 말이지? 오늘이 100일이었나? 그리고 선물? 무슨 선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새벽에 아빠가 집을 나서면서 야, 네 책상 위에 내 귀걸이 하나 사가지고 올려놨거든. 며칠 있으면 네 엄마 생일이다. 그러니까 그때 꼭 챙겨줘라. 네가 산척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아빠가 죽어갔다고 너 꼭 얘기해야 돼. 백수 아들 챙겨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다 깨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냥 흘려들었더니만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가 잡고 있는 그게 저 바로 그 귀걸이? 너무 예쁘다.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 오빠.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해. 잘 어울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뭐 어차피 엄마 생일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이 용돈 모아 똑같은 거 사드리면 되니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제가. 근데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요? 그 엄마의 생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또 그 여자친구의 생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갖고요, 이제 여자친구 선물로 향수를 샀고요. 워낙 악플이라 이제 컴퓨터에서 예쁜 글씨체를 찾아가지고 악필 아니? 예, 악필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요. 연예인이네. 예, 정석 편지를 이제 쓰는 대신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요. 그 선물 상자 안에 담아뒀습니다. 예, 일어나.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어. 엄마 나 10분만. 뭔 10분만이야? 10분만은 아니 화상단지 이거 그냥. 맨날 그러고 쳐자가지고 시험은 잘도 붙겠다. 아주 그냥. 아주 내가 그냥 정말 들은 걸 아들이라고 낳고 그냥 좋다고 미역국을 끓여 먹었겠지 내가. 아이고. 야. 왜? 너 아빠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너한테 나 주라고 뭐 맡겨뒀다 그러던데. 너 그거 어쨌어? 너는 엄마 생일인 것도 모르지? 아이고. 어딨어? 생일. 엄마 생일. 엄마 귀걸이. 그자 정신이 든 저는요, 자초지종인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머나 이건가 보네. 아니, 아이고 어머나 무슨 포장 또 이렇게 열심히 해뒀대. 아이고 이거. 이럴 수가. 어머나. 그건 제가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준비해둔 거를 들고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 겁니다. 그 표정을 앞에 두고 저는 이제 차마 그것은 엄마 게 아니야. 내 여자친구 거야. 원래 엄마 것도 내 여자친구 줬어. 하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까지 저에게 그렇게나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던 엄마는요. 아들. 아니. 아유 나와서 아침 드세요. 참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밥을 씹는 건지 돌을 씹는 건지 그렇게 깨작대고 있는 와중에 아유. 엄마가 이 양반 또 뭘 샀나 그냥 내가 좀 봐야겠네. 아유 어머나. 아우 주책이야. 뭔 또 편지까지 다 썼어. 안 되는데? 선물은 둘째 치고 그 편지는 진짜 안 되는데?
하지만 제가 어떻게 손을 쓰기도 전에 엄마는 재빨리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야. 아유, 아니, 진짜 엄마, 또 저기 그거- 새삼 자기야 새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아유, 왜 이래 진짜. 뭐야 영원. 아유. 엄마,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승희야. 너의 미래의 남편이 효과가 뭔데? 야 예? 이거 아빠가 엄마 주라고 한 거 맞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라도 이 못난 아들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버린 짓이라고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 건 줄은 제가 아는데요. 그때 엄마의 표정을 봤더라면 그 누구라도 이랬을 겁니다. 엄마, 그럴걸? 엄마는 아빠에게 전화를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인지 연결이 되질 않았고 그 후로 엄마는 하루 종일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 이순신 장군처럼 베란다 밖 의자에 홀로 앉아 전화기를 옆에 차고 무서운 기운을 뿜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내 생일에 아주 멋진 선물을 했네. 봤어요? 괜찮지? 그지? 웃겨. 어. 웃음이 나오나 보네. 어? 그 향수 당신이 골랐어? 향수? 무슨 향수? 향수 아닌데 그 귀걸인데. 귀걸이구나. 응. 그렇구나. 나한테 귀걸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뒤바뀐 모양이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는 승인지 그 보식갱인지 걔한테나 물어봐. 누구? 승희! 당신 미래의 마누라! 나한테는 현재 남편! 승인가 뭔가 한테는 미래의 남편이라며! 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엄마, 이게 아닌데. 나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가정 파탄범이자 쓰레기로 만들다니. 이 와중에 엄마는 저한테 와서요. 너 아빠랑 엄마 이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엄마랑 살 거니? 아니요. 아니면 저 이제 그 승인가 뭔가 그 여자랑 살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엄마 그게 아니고요. 승희랑은 내가 결혼해서 살 건데. 이게 아닌데 결국 저는 사태가 심상치 않은 틈을 깨닫고선 바로 여자친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여자친구는요. 제가 알고 보면 우리 아빠가 샀던 그 귀걸이를 예쁘게 끼고 나왔더라고요. 승희야 그거 귀걸이 있잖아. 좀 빼줄래? 이거? 왜? 아니 이거 뺐다 다시 끼기 되게 귀찮은데. 아니야. 그게 이제 내가 그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자세히? 응, 알았어 잠깐만. 아야. 에이. 자. 귀걸이. 문제의 그 귀걸이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지금까지 일을 설명해야 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여자친구의 눈망울을 보니까 참아 이게 우리 엄마 거라고 네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에이치 들고 튀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씨 몰라. 그렇게 귀걸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서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털어놓은 후에 전 중2 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놓고 죽어라 맞았고요. 여자친구 역시 문자로 야, 너 뭐야? 줬다 빼는 거 또 뭔데?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진짜 치사해서 진짜 확.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답장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내 사랑은 끝이 났고요. 그래도 불행인 중 다행이죠. 엄마 아빠 이혼은 제가 막아냈습니다. 그렇다고요. 와 8년 사귄 남자친구 천식이와 헤어졌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을 만나왔지만 남남이 되는 건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우 야 그만 마셔. 이제 줘. 나는 오늘 취할 거야. 천식이 없는 세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놈의 문천식 그렇게 못 있겠으면 점이나 보러 가보든가. 뭘 보러 가? 점
내가 아는 유명한 보살님이 계신데 도망간 남자도 돌아오게 해준대. 한번 가봐. 야, 됐거든. 나는 그런 건 진짜 안 믿거든. 친구한테 안 간다고 당당하게 큰 소리 쳤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전 이미 그 점집에 와 있었어요. 저기 왔어. 깜짝이야.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예? 제가요?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요? 남자 도망가서 온 거 아니야? 대박. 어떻게 아셨어요? 잡고 싶지 그놈. 네. 그래. 예. 그럼 여기 와서 앉아봐. 예.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보살님. 보자 어디 보자 정께 보자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거짜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머리 쇠브리깡 나왔네 나왔어. 너 개그맨이지? 아니야 나왔다고. 나왔어요? 어. 어떻게요?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쌀을 뿌려. 쌀이요? 그놈이 지금 처녀 귀신한테 잡혀있거든. 그놈 집 대문에 쌀을 쫙 하고 뿌리면 배고픈 처녀 귀신이 그 밥을 먹고 마음을 풀어서 그놈을 놔준다 이거야. 아니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요? 쉬지 말고 매일매일 정성 들여서 해봐. 그러면 반드시 돌아와. 내 사랑 천식이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 길로 당장 집 앞 쌀가게로 달려가 쌀 한 봉지를 사서 그의 집 앞에 뿌렸습니다. 천식아, 이렇게 널 보낼 순 없어. 다시 돌아와.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쌀을 사다가 냅다 그의 집 앞에 뿌렸습니다. 천식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돌아와. 하지만 천식이는 전 남친들이 이별 후 늦은 저녁에 한 번씩 보낸다는 잔이 문자조차도 보내지 않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그날도 한 장 걸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늦게 들어가네. 쌀집 아저씨였어요. 술김에 아저씨가 반갑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해서 아저씨를 붙잡고 고민을 털어놓게 된 저. 그래가지고요. 어. 보살님이 쌀을 남자친구 집에 이렇게 뿌리면 된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없어. 너무 없어. 나 어떡하죠 이제. 아이고 우리 아가씨가 그래서 이렇게 매일 흰쌀을 사러 왔구만. 진지하게 얘기를 듣던 아저씨께선 곧 뭔가 알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옳거니 아가씨 혹시 그 흰쌀이라 효과 없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말이야 그 다들 다이어트 한다고 흰쌀밥 말고 잡곡밥을 먹잖아. 그지? 처녀 귀신도 젊으니까 흰쌀 말고 그 살 빼느라고 잡곡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맨정신에 들었다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흘려 들었을 말인데 근데요. 제가 취했었잖아요. 이 얘기가 묘하게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저씨, 그러면 다이어트에 좋은 작곡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아 추천 그래 그럼 네. 보자 그래 이쪽도 말이 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요즘 그 다이어트는 귀리야 귀리. 곡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성인병 예방에도 기가 막혀. 아저씨, 그러면 응. 길 주세요. 이제 길이 얼른 뿌리고 올게요. 응 그래 자 여기 네. 저는 전 남자친구 집 앞에 가서 흰쌀 대신 귀리를 뿌렸습니다. 천혜기 씨님, 내가 다이어트 하시는 거 몰라가지고 내가 흰쌀 줬어요. 너무 미안해요. 길이로 바꿨어요. 맛있게 드세요. 갔다 왔어? 그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 율무가 또 괜찮아요 다이어트에. 요거 한번 뿌려볼 거야? 아저씨, 어. 지금만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빨리 줘요. 얼른 갔다 오게. 그래 저는 그의 집 앞에 가서 이번엔 율무를 뿌렸습니다. 그저 이왕 한 김에 말이야 납작보리가 또 대세거든. 요게 요즘 많이 치고 올라와요. 요거 한번 뿌려볼래? 변비 걸리면 말이야 그 다이어트 그 먹어 소용없잖아. 근데 이 납작보리는 변비랑 상극이야. 웃지 마세요.
이게요.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번 시동이 걸리니까 못할 게 없겠더라고요. 저는 율무도 이미 뿌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납작보리를 받아들고 그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천혜기 씨님, 자꾸 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납작보리가 변비엔 최고래요. 이것도 드시고 건강하고 날씬해져서 춘식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있는 남자한테 가버리세요. 춘식이는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여기 납작보리요. 잘한다. 아, 며칠 뒤 정성이 통했나? 아니 드디어 천식이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오. 뭐야? 대박! 진짜 천이 귀신이 잡곡 먹고 떨어진 건가? 뭐야 이거 진짜. 다시 만나자 그러면 내 못 이긴 척 받아줘야겠지? 일단 좀 없어 보이지 않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보세요? 너지? 매일 우리 집 앞에 쌀 뿌린 게. 어? 내가 너 뿌리는 거 다 봤거든? 야, 네가 뿌리고 간 쌀이랑 잡곡 때문에 지금 동네 쥐새끼들이 그냥 우리 집 앞으로 모이고 난리도 아니야. 야, 너 진짜 이런 애였냐?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았어? 아니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아닌데. 슬픔에 빠진 전 다시 술을 먹고 울며 쌀집 아저씨를 또 찾아갔습니다. 아저씨야, 나 어떡해. 아이고. 남자친구가 또 한복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고. 저 잘 안 됐구만.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아가씨. 내가 그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아이고, 참. 아저씨는 거듭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야, 이번에 이거 새로 나온 신상 햅쌀인데 이거 먹고 힘을 내서 그 남자 잊어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갓 지은 지산 메뚜기살 아저씨. 이거는 돈 안 받을게. 아이고, 그렇게 울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그게 아니라요. 너무 고마워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신상을 너무 좋아해요. 아. 신상 구두도 좋아하고요. 네, 신상 백도 좋아하고. 근데 그놈은 한 번도 이런 신상을 사준 적이 없어. 내가 태어나서 신상 선물 처음 받았는데. 저런. 쌀집 아저씨, 그때 주신 쌀 먹고 저 그놈 깨끗이 잊었어요. 위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